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은 52번째게 중산간, 전체적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로서는 2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산간 남은 이제 마지막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기보, 언유서, 회망. 그 뺨에 그침이니라. 말에 질서가 있으니 후회함이 없다. 간기보 이중정야. 그 뺨에 그친다는 것은 중으로서 바르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간기보가 어떤 의미인지는 여기 해설을 보시면은, 간기보는 입을 움직이지 않는 것, 즉 말을 아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유서는 말에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크게 공자님께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언유서는 말을 조리 있게 요점만을 말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세 번째, 말을 아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올 만한 시점에서 중도를 견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오이는 이제 전체적으로 중을 얻고 음으로서 부당이죠. 오이는 음요이나 중을 얻었습니다. 자, 이 중산간 6의 전체 취지는 말의 중요성, 언어의 신중함을 이야기하는 경계사입니다. 패는 총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언론의 중요성도 여기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지나친 면이 없죠. 다들 생활 속에서 많이 겪으실 겁니다. 다음 상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읽어보겠습니다. 돈간, 길. 돈독히 머무니 길하다. 그 다음 상왈, 돈간지길 이후종냐. 돈독히 머물러 길하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끝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산간의 그 제일 끝이 이제 거의 다 왔죠. 제일 위니까 이렇게 상계 제일 위죠. 그리고 이 간 자체는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과실, 열매를 뜻하며 후하게 결실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은 그침이고 종료, 후하게 그쳐서 쌓으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괴는 지금 이 상괴는 전체 끝이죠, 끝. 그리고 만물은 간에서 종결이 되니까 돈하게 끝나면서 길한다, 이렇게 합니다. 돈은 돈독하다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그 전통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다산 선생님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한자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간기보, 언유서, 회망. 간기보 이중정야. 말할 때 턱과 함께 움직이는 그 광대뼈를 멈추게 하니 말에 질서가 있는지라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상활, 그 광대뼈를 멈추게 하는 것은 언어를 절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알맞고 올바름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상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기보를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본계가 이렇게 중산간이 있죠. 그래서 오효가 변하면은 이렇게 이제 풍산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게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게 목에는 천집이죠. 자, 이렇게 천집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집위에서 이제 그 네 번째 효가 세 번째로 추이를 하게 되면은 풍산점이 되는데,
소남과 태녀가 나옵니다. 근데 풍산점은 그 풍산점 위에 있는 태녀를, 그러니까 혼인은 반합의 형태를 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이 풍산점이고 그 다음 시간이 54번째 뇌택김의 괴를 설명할 때 반합에 대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뒤집은 태입니다. 이걸 뒤집은 태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입이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설명을 하기를 태녀가 말을 교묘하게 잘하여 말이 강대뼈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간의 멈춤, 이 밑이 간의 멈춤이죠. 결국 간의 남자가 이를 제지하여 멈춘다 하니까 그 광대뼈를 멈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언유서를 보겠습니다. 말에는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질서를 우리가 기존에 방위로서 많이 설명합니다. 방위는 많이 했죠. 다시 보겠습니다. 구리, 사손, 삼진, 팔감, 일감, 육건, 칠태, 이곤. 자, 구리는 남쪽, 삼진은 동쪽, 칠태는 서쪽, 일감은 북쪽을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방위를 이제 이렇게 뺑 진에서 시작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손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태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간이 어찌 보면 제일 마지막이에요. 순서로 보면은. 그래서 말하기를 손에서 고하여 말씀원이 나오고 태에서 주거하며 여기도 말씀원이 나오고 간에서 말을 마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에 질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손과 태, 간은 49번째 혁은 삼치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혁명의 말이 세 번 오간다 할 때 손과 간 그리고 태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벌써 52번째 괴를 하죠. 49번째 괴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했던 괴들 중에서도 이 노트 정리를 중간쯤부터 보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49, 50, 51, 52를 했는데 이제 중간에 들어오시거나 이 비디오를 보신 분은 이게 조금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가 제일 처음부터 노트 정리한 1번에서 6번 효변까지가 제일 어찌 보면은 구구단과 같은 방식으로 했으니까 가장 기초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노트 정리한 게 어색하신 분은 다시 소송계와 음량 1번 그리고 효변 추이에 대해서 한 6번째 노트 정리를 한번 다시 보시고 이제 해당 파트를 보시면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한 부분만 파트로 끊어서 본다면은 조금 이제 이게 뜬금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계속 49번부터 계속 이어져서 조금씩 추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후회함이 없다. 자, 이게 이제 본계죠. 이 본계는 풍지가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오호여가 변하면은 이렇게 여기 지계가 있죠. 지계의 모계는 천지비입니다. 그럼 최초의 본계의 모계를 보면은 여기에 손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손이 없어지죠. 손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오효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다시 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전체 다산성익교수는 뉘우침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망은 그림으로 보면은 변한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6.5의 설명입니다. 다음은 돈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상구 돈간길, 상활 돈간지길 이후종야. 두텁게 간의 산을 쌓으니 길하다. 상활 두텁게 간을 산을 쌓으니 길한 것은 독실하게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본계죠. 지게. 자, 돈을 이제 다산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언덕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 언덕을 두텁게 하는 것, 두텁게 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간의 산에 이렇게 고온의 흙이 있어서 두텁게 한다 그 말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은 이제 두텁게 한다 이야기하고 이 물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글은 안 나와 있으니까 두텁게 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이 겹쳐서 두텁게 한다. 그리고 만물은 간에서 종결되니까 간은 독실이다. 이후 종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산의 설명입니다. 자, 6.5와 상구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끝났습니다. 계속 다음 시간에는 풍산점에 대해서 이제 그 기러기가 날아가는 상을 취하여서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하는데 53문과 54문은 그 약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54문은 내택기매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이제 점점 축적이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음과 양, 음은 하강, 양은 상승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성질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그 64개 중에 벌써 4개를 했는데 중간에 이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이게 약간 처음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한 음량과 그 6번까지 소송계까지 같이 한번 전체를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해당 섹터에 대는 그 노트 정리를 보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풍산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노트 정리한 것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